안녕하세요, 오토카메가즈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새로운 플래그십 SUV 자리를 예약한 Q9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아우디 Q9에 대한 소식은 2020년 2월 Q9 상표 등록을 마친 이후에 알려졌는데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스웨덴 차량 테스트 시설 근처에서 혹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Q9이 포착되었습니다. 독일 아우토자이퉁을 비롯 현지 외신들은 아우디와 포르쉐가 주도하여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PPE를 활용해 오는 2025년 순수 전기 SUV인 Q9을 공개할 것으로 밝혔었죠. 우선 전기차 전용인 이트론과 이트론 스포트백에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Q4 이트론 콘셉트카는 MEB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Q4 이트론 얘기도 이 이후에 다뤄볼 예정이고요. 여하튼 PPE 플랫폼의 약자는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로닉의 약자인데요. 이 플랫폼의 기본 구성은 차체 하단에 탑재되는 대용량 배터리와 리어 엑셀에 장착되는 단일 전기 모터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제조사의 차량 특성에 따라 프론트 엑셀에 추가 전기 모터를 탑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에서 나올 EV6 차량에 달린 이 GMP 플랫폼과 같죠. 이렇게 보면 현대가 내세운 이 GMP 플랫폼이 후륜을 기반한 운전에 재미를 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전동화 플랫폼 역시 기조를 같이 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현대가 내연기관에서 보였던, 어떻게 보면 프로인데 실수를 많이 하는 프로 선수? 약간 아마추어와 그 경계선에 있는 프로 선수? 그런 느낌을 보여줬다면은 아예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빠른 전동화를 이룬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애증의 관계처럼 은근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게 하죠. 다시 본 얘기로 들어와서 PPE 플랫폼은 토크 팩터링 시스템과 에어서스, 4륜 조향 시스템 등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파이샷으로 보여진 Q9 같은 경우 내연기관과 디젤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6기통이나 8기통의 가솔린 엔진 및 디젤 엔진까지 들어가려면 세로 배치형 엔진이 들어가야 하기에 MLB 에보 플랫폼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폭스바겐의 투아렉과 벤틀리 벤테이가,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르스와 같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 같은 독일 내 경쟁 차량인 BMW와 벤츠보다 차 모델의 숫자 싸움에서 약간 더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데요. 가령 BMW X1과 벤츠의 GLB의 경쟁 차량이 Q3인 것처럼 Q9의 크기는 BMW X7과 XA 사이의 정도의 크기를 가질 듯 하고요. 측면 실루엣을 보면은 Q9은 Q8과는 달리 전통 SUV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SUV의 기대감이 늘면서 쉐보레 타호 및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포드 익스페디션과 링컨의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통 라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형 SUV엔 얕게 떨어지는 식의 라인보다 투박하고 커다란 그런 라인이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렇다고 Q9의 측면 라인은 미국의 대형 SUV와는 달리 레인지로버 보그처럼 요트를 연상케 하는 살짝 뒤로 떨어지는 라인이 매력적인데요. A필러에 사이드미러가 부착된 방식이고, 윈도우 라인을 따라가면은 2열 창문 뒤로 리어 벤트 글라스와 커터 글라스가 있어 대형 세그먼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양산 직전이 아닌 아직 프로토타입이라 그런지 휠하우스의 라인이 저런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좀 더 두텁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듯 하고요. 차문 손잡이 부분이 위장 테이프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 플러시 타입, 즉 팝업 스타일의 도어 캐치로 된 것이 보이죠. 조명회사로 불릴 정도로 항상 라이트 부분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정면으로 넘어오면 기본 안전 규정에만 맞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Q8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는데요. 플랫폼은 Q7에서 더 늘린 구조로 하겠지만 굳이 Q8과 더 비슷한 양상이라 추측하는 이유는 라지에이터 그릴의 모양과 하단 그릴의 생김새가 Q8과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 포럼의 예상도를 보면 그릴의 생김새와 전면 하단 부분의 레이아웃이 상당히 비슷하죠. 다만 그릴 부분의 크롬 부분은 더 두터운 세로형의 크롬이 들어갈 듯하고, 최근엔 다크크롬에 포인트를 주는 무광 크롬을 기조로 하기에 그런 양상을 띠지 않을까 합니다. 스파이샷에서 주간주행 등으로 켜놓은 DRL이 하단에 있어 마치 BMW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처럼 제네시스같이 두 줄 라인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싶지만 그건 아닐 듯 하고요. 새로운 방식의 램프를 제공할 듯 합니다. 일명 DML이라는 디지털 매트릭스 램프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우디 e-tron의 디지털 매트릭스 라이트 같은 경우 이미 라이트 아래로 진행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나머지 부분의 밝기 및 앞차 주변 사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매우 밝은 라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방향치 시팅을 키면 시팅의 방향으로 더 넓게 라이트를 비추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 부분에 차가 걸린다, 간격이 짧아서 옆 차선의 차량에 눈부심을 줄 수 있다고 치면 알아서 조절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코너를 돌 때도 스티어링 휠의 회전 각도에 맞춰 그 부분이 더 강조가 되게 비춥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편한 이유, 심지어 일명 눈알이 돌아간다는 바이제논 HID 헤드램프로도 회전 방향에 맞게 돌아가는 것 자체도 편한데 전체적으로 시야를 확보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강조하고 비추는 부분은 정말 130만 개의 픽셀 LED의 위력이죠. 최근 현대 전기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전기차 코드명 CV, 즉 EV6라고 명칭된 전기차에서도 디지털의 시작인 픽셀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이미 아우디에서 엄청난 픽셀 LED를 활용, 실전에서 벌써 강력한 인상으로 선보인 부분이죠. Q9에서는 이보다 좀 더 진화된 방식의 야간과 주간에 따른 다른 방식의 램프를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안개등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최근 안개등이 없어지는 추세고, 안개 낀 곳이나 그런 곳에서 빛의 파장 때문에 안개등은 일반 할로겐 노란색의 빛을 내보냈지만 LED 램프의 발달과 빛을 쏘는 방식의 발달로 인하여 안개등이 사라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기에 출시하면 단순히 에어브리더 역할로 하게 놔두지 않고 램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라이다 센서는 최근 플래그십 세단에 소형 라이다 센서와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게 하는데 Q9에서도 신형 A6와 비슷한 위치에 넣을 듯 하고요. 다만 지난 A6 신형에서 보였던 품질 관련 혼선, 뭐 말이 좋아 혼선이지 레이저 스캐너 한 개를 그대로 빼버리고 온 것, 동승석 쪽에 위치한 레이저 스캐너가 없다고 뒷북 알림을 한 사태처럼 그럴 일은 없어야겠죠. 루프라인을 보면 생각보다 썬루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플래그십 SUV 같은 경우 듀얼 루프를 적용시키거나 하나의 큰 창으로 하기 마련인데 스파이샷에서 Q9은 덩치에 비해 상당히 작은 모습이고 듀얼로 적용한 곳이 안 보이죠. 아무래도 전복 안정성 때문인지 최근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작아 보입니다. 루프라인을 따라 리어라인으로 가면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가 보이고 리어 윈도우 와이퍼가 히든 와이퍼로 있는 것이 아닌 리어 윈도우에 그대로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테일램프는 Q7과 약간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크롭바 하나에 Q8의 테일램프가 달려있는 형상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정통한 SUV다 보니까 큰 혁신적인 디자인의 모험은 하지 않을 듯 하고요. 리플렉터 아래로 머플러가 수도꼭지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저런 수도꼭지 모양의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위장 테이프를 자세히 보면은 듀얼 머플러가 드러나 있는 것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의 혹한 테스트 차량이고 혹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내구성 및 주행 퍼포먼스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일단 가장 싼 것을 다는 것이 맞죠.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실내는 솔직히 아우디는 Q7, Q8, e-tron까지 듀얼 센터 패시아 모니터를 기조로 공조 라인과 감싸듯이 연결되는 피아노 선처럼 가로질러 갈 것 및 다들 버튼식이나 칼럼식 그리고 다이얼식으로 갈 때 트레이드마크가 된 전자식 기어 노브까지 그대로 기조를 같이 할 듯 합니다. 물론 e-tron은 전자식 기어 노브가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지만요. 여튼 플래그십 SUV라 해서 벤테이과 같은 방식의 실내 레이아웃을 하기엔 많이 힘들 듯 합니다. 내연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아우디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우리는 다 만들 것이다, 디젤 아직 유효하다 라는 식으로 진짜 모든 파워트레인과 전동 트레인까지 다 만들고 진짜 세계에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메이커의 특색을 과거 클라이슬러가 벤츠를 품에 안았을 때 플랫폼만 가져가고 기술 같은 것을 가져가려다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오히려 벤츠와 클라이슬러 두 회사가 다 위기가 올 정도였는데 반해 폭스바겐은 그 특유의 색채를 잘 유지하면서 공유할 것만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죠. 그러기에 파워트레인을 같이 써도 다른 세팅력에 의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상을 해보면은 가솔린은 V6 싱글터보 3.0 340마력의 61.1kg의 최대 출력을 보이는 엔진과 V8 트윈터보 4.0 엔진의 550마력의 78.5kg의 최대 출력을 내는 엔진을 선보일 듯 하고요. 각 세팅에 따라 출력의 차이는 더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전동화가 빨라지는 시기에 무리하면서까지 늘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최근 찬밥 신세를 보이고 있는 디젤 엔진
V6 3.0 싱글토보에 286마력에 61.1kg의 최대 출력을 내는 엔진을 장착할 듯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할 듯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V6 3.0 가솔린 엔진 최고 출력 340마력과 최대 토크 51kg를 발휘하는 엔진과 전기 모터 환산 출력인 130마력과 최대 토크 35.7kg를 더하여 자동 8단 팁트로티 클러치에 통합되어 상시 4륜 구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요. 합산 출력으로는 449마력, 합산 토크 71.2kg를 발휘, 최대 토크는 1250rpm부터 발휘되며 부스트 모드 기준으로 제로 100은 4.9초를 마크할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의 A8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겠죠. 배터리 팩은 트렁크 바닥에 위치할 것이고 104개의 파우치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14.1kWh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저온 때 하이브리드 배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4존 자동 공조 장치는 고전압 부품의 폐열을 사용하는 히트펌프와 같이 작동을 합니다. EV 모드로 주행 최대 거리는 46km고요. 이렇게 우선 3가지의 파워트레인이 나올 것이고 그 후에는 완전 전동화 모델을 따로 내놓을 것이죠. 이는 제네시스가 G80 EV 버전을 그대로 준비하고 내놓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네시스는 꽉 찬 엔진룸과 타사에 비해 극도로 짧은 오버행으로 애초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고려하지 않았고 바로 전동화로 넘어가는 계획을 했던 것과는 달리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다 만들겠다는 것처럼 교두보 역할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도 내놓는 것이죠. 예상 제어는 전장 5100에서 5150mm, 전폭 1995에서 2000mm, 휠베이스는 3100에서 3105mm 정도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는 X7과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질 것으로 유추해본 결과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궁금한 점이 차량의 크기보다도 전면부 헤드라이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벤츠는 워낙 디자인에 있어 다시 보수적 성향을 띠지만 내부 인테리어와 기능에서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BMW는 다들 우려하고 있는 두줄 램프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 와중에 스파이샷에서 나온 아우디 Q9의 램프들은 앞으로 다른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보이기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름 여러모로 힘들게 준비한 소식,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을 한다면 더 나은 예측과 더 좋은 소식들로 준비하여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절기,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및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